너무 똑같잖아. 왜? 이것도 해주면서 뭐야? 진짜 놀랐어. 장난하지. 이렇게 왜 이래? 놀래킨다니까? 아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입술은 그냥 그렇게 안 했어. 퍼플메이드고. 입술은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지. 똑같다. 뭐 하는 거야 이 인간들. 슬레이트 줘요 빨리. 영화 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최초로 그 상영 중인 영화를 맞네.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최신작이야. 영화 어스입니다. 처음이야 처음. 일단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들과 떠난 휴가에서 애들레이드는 어린 시절 도플갱어를 만났던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불청객을 마주한 애들레이드 가족이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는 영화 어스입니다. 두둥. US. 우리 고유 떠누 씨 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조던 필의 전작이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 우리나라에서. 히트 쳤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조던 필이란 감독을 접했고 이 영화에서 좀 더 그에 상응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긴 나도 되게, 그랬거든. 그래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장르적인 면에서 나는 되게 좋았어. 이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야. 뭔가 이제 겟아웃에서는 감독이 전하려는 주제가 눈에 띄게 확 들어오잖아. 근데 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루뭉실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러니까 어스라는 영화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게 훨씬 포괄적인 느낌이야. 맞아. 영화 겟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키워드를 벗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의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 맞아. 진짜 모르는 사람, 맞아. 우리같이 약간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인 정서를 아예 이렇게 알 수 없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영화가 좀 난 개인적으로 좀 루즈한 부분도 좀 있었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뉴스를 보란 말이야. 뉴스를 봐야 돼. 그래서 뉴스에 질렸어. 아니 이거 근데 너무 다층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해.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1차적으로 저 상징을 한 번에 캐치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 맞아. 그래서 나는 이번 영화가 상징 자체가 영화를 앞선 영화인 것 같아. 근데 겟아웃 같은 경우는 그 상징 자체가 은은하게 맞아. 퍼져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누가 봐도 나중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약간 좀 대표되는 게 토끼와 사슴의 비율인 것 같아. 겟아웃에서는 사슴 자체가 은유적 표현으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맞아. 그 상징이나 은유가 배제된 상태에서도 영화가 재밌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어스 같은 경우는 토끼라는 상징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대한 이중성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복제의 첫 단계에서 성공을 해낸 이제 첫 번째 생명체인 거잖아. 맞아.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야만 영화가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컸어. 겟아웃 같은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까 형이 말한 사슴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번 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작부터 그 뉴스에 나온 그 뭐지 그거? Hands Across America.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갑자기 토끼 수백 마리 나오는 그 장면 그리고 예레미양 1111 뭐 이런 거 같은 되게 조금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보여주는 식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거를 생각하느라 좀 그 영화 내용 자체에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 나도 그 Hands Across America라는 캠페인 자체도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고 알아냈어. 맞아. 근데 이 영화가 그 캠페인을 다루는 것 자체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좋은 의미의 퍼포먼스인 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지. 좋은 의미의 퍼포먼스이긴 한데 과연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버킷 챌린지 같은 경우도 화제성은 뛰어난데 문제점 자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또 논란이 됐던 희야 많이 됐었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다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영화를 1차적으로 보는 재미가 좀 덜했던 것 같아. 은유와 어떤 상징을 배제했을 때 겟아웃이 좀 더 재밌는 영화였어. 아 맞아. 아 근데 뭐 이번에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잖아. 엄청 많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서요. 아 좀 알려주세요. 공부하고 오셨나요? 아 뭐 공부라기보다는 영화 보면 딱 느껴지는 거 아닌가. 가장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아무래도 예레미야 11장 11절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근데 검색해보면 정말 별거 없거든. 내용이 이게 그 재앙을 내려서 멸망을 할 거다. 뭐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의 둠스데이를 예고한 거거든. 근데 나는 그게 영화 시작 전에 그냥 불안한 그런 느낌을 제시하려는 하나의 장치 같거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11장 11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지. 이 11이라는 숫자가 이 영화 어스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루잖아. 그래서 숫자 1을 보면 이렇게 똑같거든. 그래서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야. 뭐 이렇게 쳐다보니? 아니 뭐 1, 2, 2도 똑같고 2는 똑같고 이렇게 보면 똑같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래서. 1은 막 뒤집어도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다. 비율이야?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숫자를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딘 것 같아? 제일 처음 나온 장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딸이 홀로 새길로 빠졌을 때 그 노숙자 남자 같은 분이 피켓으로 들고 있던 그게 가장 첫 번째 장면이지 않을까요? 11의 That's no. 그렇대. 가장 처음에 딱 영화 뭐야? 시작하자마자 나와. 뭐 하자는 거야? 이제 개그한 거지, 개그. 애들레이드가 이제 TV를 보고 있잖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가 11시 뉴스란 말이야. 11시 뉴스라고? 11시 뉴스고 거기 나와 있나요? 그 11시 뉴스입니다 막 이렇게 나와. 아 그래?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채널 같은 게 있는지 음량인지 모르겠는데 11이 써 있어. 그게 가장 영화 첫 부분에 나오는 1111이고 그 다음에는 애들레이드가 받는 상품 번호가 11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11절 뭐 토끼 그 케이지 수도 11줄. 토끼 케이지 세 봤나요? 아 그럼 이게 감독이 이렇게 아. 하면 그건 새라는 거야. 아, 그 정도 천천히 하는 거면은 새라는 거야. 아, 새라는 어.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뭐 경기장 스코어도 나오고 뭐 시계도 11시 11분이고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좀 숫자 말고 다르게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 그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가족 빨간 가족 이렇게 4명이 서 있잖아. 4명이 서 있는 거. 이렇게, 이상한 가족이 서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1 1 1 1 억지 아니야? 그거 약간 억지 아니야? 아니, 가족이 4명이라는 설정부터가 응. 그런 일의 4개의 연속성 같은 걸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아. 해변을 걸어가는 것도 그림자 봐도 그렇고 차에서 그 그려진 이미지 자체도 4명의 맞아.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정말 병적일 정도로 그 정도면 끝까지 거의 보여줘. 집착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다? 근데 맞아, 그러니까 좀 집착적이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기도 해. 그 아들이 그 옷장에 있을 때 응급차를 두고서 다치지 않도록 해놓은 설정 같은 경우도 후반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장면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후반부에 이용이 되고 있어. 그만큼 영화가 전반부의 연출을 후반부에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위 같은 설정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짝 두 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로서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런 소품들 하나하나도 다. 근데 난 이번 영화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았어. 아 맞아 맞아. 이 영화의 BGM이나 이제 이 영화의 영화의 공포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의 시나리오보다는 이 분위기나 이제 BGM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걸 잘하는 감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겟아웃의 오프닝에서도 보면 런 레빗 런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리듬감이 되게 경쾌한 음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오프닝 장면에 쓰이면서 되게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잖아. 근데 이번 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닝 타이틀이 앤썸이라는 곡인데 이제 해석을 하면 찬송가라는 의미지. 근데 이제 찬송가가 이런 공포 영화에서 흘러나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조던 필 감독은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아. 무서운 장면 없이 영화를 무섭게 만들어. 컨저링이야? 아니 근데 걔는 좀 귀신 나오잖아. 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귀신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무서운 사람만 장면도 나오지. 없는데 사람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흐르는 사운드랑 그 연기를 하는 애들의 그 기묘한 그런 이런 뭐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해서 좀 긴장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공포 영화의 트렌드인 것 같아. 어떤 사운드를 맞아. 이용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컨저링의 박수 소리를 시작을 해서 유전에서도 보면 그 소녀가 이런 소리를 내거든.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되게 섬뜩한 사운드로 쓰여. 근데 이번 이제 어스에서도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되게 있잖아. 근데 이게 초반에는 되게 경쾌한 어떤 리듬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되게 이제 라이터에 불이 안 켜지면서 약간 긴장되는 상황을 조성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전복되는 이미지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소리도 기괴해. 좀 애들 말하는 것도. 맞아.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 또 저거 하려고 그런다. 너무 똑같잖아. 왜? 이것도 해주면서 뭐야? 진짜 놀랐어. 장난하지. 이렇게 왜 이래? 놀래킨다니까? 아니 그 영화에선 그렇게 조던 놀라지 필이 않았어. 그렇게 놀래키는. 대단하다 진짜. 왜 이래 이 인간? 재밌는 영화였으니까. 맞아. 근데 무서운 걸로 따지면 나는 겟아웃보다는 어스가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 맞아. 나는 그 장면 진짜 무서웠어.